한 달에 67만 원.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입니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101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양원 한 달 비용 혹시 아시나요? 4인실 기준으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1인실은 월 200만 원 넘습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국민연금 101만 원, 요양원비 100만 원 이상. 매달 최소한 몇십만 원씩 모자라는 거예요. 1인실이라도 쓰려면 매달 100만 원 적자. 10년 살면 1억이 넘게 부족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강서구에 있는 한 요양원을 다녀왔어요. 10인실이었는데요. 침대 10개가 빽빽이 들어차 있더라고요. 옆 침대 할머니 코 고시는 소리. 새벽 3시에 화장실 가시는 할아버지. TV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보세요. 그 방에 계시던 박순자 씨. 73살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온 지 석 달 됐어요. 집이 너무 그리워요. 내 물건, 내 이불 다 두고 왔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혼자 못 살잖아요. 눈물이 글썽이셨어요. 잠깐만요. 요양원만이 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025년 12월, 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원보다 나은 곳들이 있어요. 비용은 절반이고 자유는 2배 이상이고 존엄은 지킬 수 있는 곳들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볼까 해요. 먼저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저번 주에 용인에 있는 삼성 노블카운티를 다녀왔어요. 68평 정원,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의료센터까지 완비되어 있었죠. 들어가는 순간 정말 감탄했어요. 아, 여기서 살면 좋겠다. 보증금 6억 원, 월 생활비 400만 원. 아, 현실로 돌아왔죠. 그런데 말이에요. 시속형 실버타운도 있어요. 경남 의령에 있는 일봉 실버랜드. 보증금 없이 월 110만 원. 새끼 식사 제공되고 요양원, 한의원이 연계되어 있어요. 수원에 있는 유당마을은 우리나라 최초 실버타운인데 1988년에 문을 열었어요. 보증금 3억에서 5억, 월 230만 원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건강이 악화되면 단지 내 케어홈으로 이동 가능하대요. 뭐가 좋을까요? 혼자 외롭게 안 살아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니까요. 노래교실, 꽃꽂이,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밥도 함께 먹고 산책도 함께 하고요. 문제는 뭘까요? 비싸요. 실속형이라 해도 월 100만 원은 넘어가죠. 입주 조건도 까다로워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하고 건강검진도 통과해야 해요. 인기 있는 곳은 대기가 1년에서 2년이에요. 돈이 있으면 최고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되는 것. 제 이야기가 지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기대한다고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따뜻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음은 시니어 쉐어하우스예요. 쉐어하우스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제 어르신들도 해요. 친한 친구끼리, 동호회 회원끼리, 혼자 살기 외로운 분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각자 방은 따로, 거실이랑 주방, 화장실은 함께 쓰고요. 뭐가 좋을까요? 외로움이 해소돼요. 혼밥 안 먹어도 되니까요. 저녁에 누가 밥 먹었어요?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먹으니 맛있죠? 비용도 절감돼요. 월세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공과금은 나눠내고요. 자유로워요. 요양원처럼 규칙 없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 해외는 어떨까요? 덴마크에 미드고즈라는 곳이 있어요. 16개의 개인 주거 공간에 1층 공동 거실, 식당, 회의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살아요. 독일에는 인생의 마지막 한 잔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도 있어요. 정원, 파티장, 취미 공간. 돌아가며 요리하고 청소하고 함께 늙어가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아쉬워. 아직 초기 단계예요. 서울, 경기 일부에만 있어요. 청년 쉐어하우스는 많은데 시니어 전용은 거의 없어요. 계약문제도 있어요. 전대 방식이라 위험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계약 파기하면 보증금 날아가는 거죠. 좋은 제도인데 한국에는 사례가 적어요. 다음은 주간보호센터예요. 낮 시간만 어르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아침 9시에 차량으로 모시러 가요.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미술, 음악, 인지활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 물리치료, 작업치료, 점심이랑 간식도 제공하고요. 오후 5시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려요. 밤에는 집에서 주무시고요. 비용이 얼마일까요?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해요. 4등급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하루 8시간, 월 24일 이용하면 총 비용이 139만 5천 원. 국가가 85%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금은 15%, 월 20만 925원이에요. 여기에 식비가 추가돼요. 점심 한 끼에 2,000원에서 3,000원, 만식 이외에 1,000원에서 3,000원, 한 달 식비 10만 원 정도. 합계 월 30만 원 안팎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고 식비만 내면 돼요. 뭐가 좋을까요? 저렴해요. 월 30만 원이면 돼요. 요양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과 비교해보세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절약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풍부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올 수 있어요. 여기선 활기차게 지내요. 사회성도 유지돼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니까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가족 부담도 줄어들어요. 낮에 센터 가시니까 자녀들이 일하러 갈 수 있죠. 단점은 뭘까요?
밤에는 집에 계셔야 해요. 24시간 케어는 안 돼요. 거동이 불편하면 어려워요.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해요. 낮 시간만 이용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다음은 LH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정부와 LH가 만든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집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 집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고령 가구 75%가 자기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부동산 자산은 3억에서 5억 보유. 현금은 없어요. 집은 못 팔죠. 팔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말이에요. 집은 있는데 혼자 모든 걸 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청소, 빨래, 장보기. 나이 들면 버거워지죠. 그래서 LH 임대주택이 답이 될 수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구 임대주택.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보증금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월세 5만 원에서 10만 원. 놀랍지 않나요? 서울 기준으로 일반 월세 60만 원 드는 곳, 영구 임대는 월세 7만 원이에요. 매입 임대주택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하면 돼. 월세 10만 원에서 20만 원, 서울은 15만 원 전후예요. 일반 월세 60만 원, 매입 임대 15만 원, 45만 원 절약되는 거예요. 1년이면 540만 원, 10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매달 45만 원 아껴요? 여러분, 통장에 5,400만 원이 더 쌓이는 거예요. 행복주택 고령자형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 단독 세대주, 자산 기준 충족하면 돼요. 시세 70% 수준이에요. 도심 접근성이 좋아요. 공동시설도 많고요. 커뮤니티실, 북카페, 무장애 설계, 비상배 설치되어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이게 제일 좋아요.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문화센터,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상층부에는 임대주택, 무장애 설계,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서 30만 원.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해요. 단점은 뭘까요? 대기 시간이 길어요. 인기 지역은 1년에서 2년 대기예요. 소득, 재산 기준이 까다로워요. 조건 안 맞으면 탈락해요. 일부 지역은 관리비가 높아요.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나와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일반 월세보다 훨씬 싸요. 마지막으로 제가 서비스예요. 제가 서비스가 뭘까요?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예요. 요양원 안 가도 돼요? 집에서 살면서 도움받는 거예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요. 하루 3시간, 주 6일 와요. 식사 준비해드려요. 목욕, 세탁, 청소해드리고요. 외출 동행해드려요. 고객 관리도 해드려요. 방문 목욕도 있어요. 목욕 전문 차량이 와요. 집 앞에서 목욕시켜드려요. 침대형, 의자형 선택 가능해요. 방문 간호도 있어요. 간호사가 집으로 와요. 혈압, 혈당 체크하고 상처 치료하고 건강 상담해드려요. 장기보호도 있어요. 집에서 잠시 떨어져 계세요. 가족이 여행 가거나 급한 일 있을 때 7일에서 30일 단기로 시설 이용해요. 비용이 얼마일까요? 장기 요양 등급받으면 국가가 85%를 지원해요. 방문 요양 기준 하루 3시간, 주 6일, 월 24일 이용하면 총 비용 약 120만 원. 국가 지원 85%. 본인 부담금 월 18만 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어요. 차상위 계층은 6% 또는 9%만 부담해요.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정말순 70살이세요. 혼자 살아요.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요. 작년까지는 딸집, 아들집 전전했어요. 눈치 보였대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웠다고 해요. 올해 1월에 장기 요양 4등급 받았어요. 방문 요양 신청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김순례 요양보호사님이 와요. 아침 식사 챙겨주시고 설거지해주시고 청소해주세요. 병원 가면 동행해주시고요. 본인 부담금 월 18만 원. 지금은요. 내 집에서 살아요. 눈치 안 봐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선생님이 오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왜 제가 서비스가 좋을까요? 가장 저렴해요. 월 18만 원이에요. 요양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과 비교해보세요. 82만 원에서 132만 원 절약돼. 1년이면 984만 원에서 1,584만 원. 10년이면 9,840만 원에서 1억 5,840만 원이에요. 집에서 살아요. 익숙한 내 집, 내 물건, 내 추억. 다 버리지 않아도 돼요. 자유로워요. 요양원처럼 규칙 없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요. 존엄을 지켜요. 요양원 10인실은 10명이 한 방에 살아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집에선 혼자예요. 존엄을 지킬 수 있어요. 정부 지원도 확대돼요. 2026년부터 제가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대요. 월 한도액이 인상돼요.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도 인정했어요. 요양원보다 제가 서비스가 효율이 높다고요? 단점은 뭘까요?
중증 환자는 어려워요. 24시간 간호 필요하면 시설 가야 해요. 거동우인분은 밤 시간 불안할 수 있어요.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말이에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제가 서비스로 충분해요. 정리해 볼게요. 실버타운. 비용은 월 100만 원에서 800만 원. 최고급 서비스, 의료 시설 완비되어 있지만 비싸고 대기 시간 길어요. 시니어 쉐어하우스. 비용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외로움 해소되고 자유로우지만 사례가 적고 계약 위험이 있어요. 주간 보호센터. 비용은 월 30만 원. 프로그램 풍부하고 저렴하지만 낮 시간만 이용 가능해요. LH 고령자 공공임대주. 비용은 월 5만 원에서 30만 원. 저렴한 주거, 복지 연계되지만 대기 시간 길고 소득 제한 있어요. 제가 서비스. 비용은 월 18만 원. 4등급 기준이에요. 집에서 생활하며 저렴하고 자유롭지만 중증 환자는 어려워요. 요양원은요? 비용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4시간 케어되지만 비싸고 자유가 제약돼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전부 지원 정책이에요. 2025년 기초연금은 월 34만 2,510원이에요. 작년보다 7,700원 올랐어요. 국민연금도 2.3% 올랐어요. 장기 요양보험 수가도 3.93% 인상됐고요.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2025년 12월. 지금 노후주거 선택지는 다양해요. 요양원만 고집하지 마세요. 물론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 완벽한 답은 없어요. 아플 때, 밤에 혼자 있을 때,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에요. 내 집에서 내 생활 리듬 지키며 도움받으며 사는 삶. 요양원에 가면 끝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달라질 뿐이에요. 노후주거의 핵심은 비용이 아니에요. 존엄과 선택이에요. 요양원은 선택지 중 하나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내일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